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우는 것은 물론 고등 대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 학습 프로그래머. 자, 이번 강의는 사역동사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사역이라는 말을 좀 한문으로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역이라는 뜻이 뭐냐면 남에게 어떤 일을 시키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뭔가를 시키다라는 뜻이다. 그게 사역동사다. 사역이라는 말의 의미를, 뭔가를 시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정말 어이없게도 여러분들이 사역동사 그렇게 얘기해놓고 사역동사가 오형식 동사인지를 모르고 계신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사역동사 그러면 자동적으로 걔는 오형식 동사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사역동사가 쓰였다라는 것은 영어에서 오형식에서만 사역동사가 사용이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역동사는 사역동사가 쓰였다. 아, 그럼 오형식 문장이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시는 게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make, have, let 사역동사인데, 즉 사역동사는 오형식이니까 반드시 그 뒤에 뭐하고 뭐가 따라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형식 구조에선 목적어와 그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가 항상 뒤에 있겠죠. 그래서 사역동사 하면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머릿속에서 인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사역동사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오형식 구조에 대한 개념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오형식 구조의 개념의 이해에 관련된 얘기를 먼저 조금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인 V5 오형식 구조를 먼저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고요, 목적어가 있고요, 목적격 보어가 있어요. 자,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일단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일반 오형식 동사가 있죠. 일반 동사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그라스는 원해요. 자, 여러분들이 to study English, 영어를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렇게 일반 동사가 오형식 자리에 오게 되면 목적격 보어의 형태가 투부정사의 형태를 취한다라는 거. 이 to를 빼먹으시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일반 동사 자리에 올 수 있는 두 번째 오늘 배우게 되는 지각 동사가 여기에 포함이 되죠. 자, 그라스는요, 봤어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혹은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인 것을 봤어요. 자, 포인트는 이렇게 지각동사가 왔을 때는 동사 원형, 즉 to를 쓰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 하나 더, 지각동사는 현재 분사 ing까지 사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쓸 수 있다라는 거. to를 쓰면 안 된다. 자, to를 쓰면 안 된다. 그 다음 현재 분사 ing, 현재 분사 동명사 아니고요. 현재 분사 ing의 사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 세 번째, 그 유명한 사역동사, 역시 마찬가지로 사역동사 그렇게 말을 해놓고 사역동사가 사용이 되면 그 문장이 오형식 문장이다 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학생들, 기본기가 없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이번 기회로 딱 정립을 해주세요. 사역동사는 오형식 구조입니다. 자, 클래스가 시켰어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하도록.
시켰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사역동사가 사용이 되면 동사 원형을 써야 되죠. 그죠? 지각동사와 마찬가지로 to를 쓰면 안 돼요. 하지만 지각동사가 쓸 수 있는 현재분사 ing를 쓰면 또 안 되죠. 사역동사는 동사 원형만 가능하죠. 그죠?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포인트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이 5형식 구조에서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주술 관계, 주어 동사의 관계가 성립을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5형식은 마치 주어 동사를 두 번 쓴 듯한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다른 형식으로 쓰게 되면 접속사를 활용해서 접주동으로 길게 써야 되는 문장을 5형식으로 쓰면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고도 마치 주어 동사를 두 번 쓴 듯한 그런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짧고 세련되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죠. 때문에 사용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에 대한 증명은 한국말로도 해석으로도 증명이 돼요. 자, 그라스는 원해요. 다음에 원래 우리가 목적어라 하면 보통 을로 해석이 되잖아요. 자, 근데 그라스 want 너를, 그라스는 원해요 너를 이라고 해석이 돼요? 아니죠. 네가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원해 이렇게 되죠. 마치 얘가 주어고 마치 얘가 동사인 것처럼 주수의 관계가 성립을 한다 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능동이 아닌 수동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5형식 동사의 종류에 상관없이 무조건 뭘 써야 되냐? 과거분사. 자, 우리가 pp라고 말하는 과거분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과거분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예문을 써보면 그라스는요 들었어요. 자기의 이름이, 자, 여기에 시험 문제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라스는 들었어요 하고 여기에 지각동사가 나왔어요. 자, 목적으로 his name이 나왔어요. 자, 이 부분이 이제 목적격 보어인데, 자, 주술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얘를 주어로 놓고 보세요. 그리고 얘를 동사로 놓고 보세요. 자, 얘가 얘를 할 수 있는 능동인가요? 이름이 부릅니까? 아니죠. 얘가 얘를 할 수 없는 수동의 상황이죠. 자, 수동의 상황이면 여기에 동사의 종류에 상관이 없이 5형식 동사의 종류에 관계없이 무조건 과거 분사를 써야 한다. 그래서 정답이 홀드가 되어야 한다 라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로 시험장에 가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5형식 개념, 5형식 구조의 개념 잘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make, have, let 이라는 사역동사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밑에 사역동사의 차이, 이때 차이가 오타가 났어요. 의미 차이라고 쓰여 있어야 되겠죠. 뜻이 약간씩 다릅니다. 자, 제가 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역동사는 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역동사, 영어에서 사역동사는 이 세 개밖에 없는데 세 개의 의미가 다 달라요. 자, 얘는 말 그대로 make는 진짜 사역이 맞습니다. 명령이에요. 의무에 가까운 명령입니다.
그리고 have는 요청, 부탁.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혼동될 수 있으니까 얘는 조금 명령을 하긴 하는데 가벼운 명령? 얘보다는 좀 덜한 거예요. 자, let은 뭐냐? 그 명령이 반대인 거예요. 즉, 내가 누구한테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한테 명령을 내리는 느낌. 즉, 상대방한테 허락을 구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let me know your phone number. 이렇게 되는 거죠. let me know. 나로 하여금 너의 전화번호를 알 수 있게끔 당신이 좀 허락해 주세요. 이 느낌인 거예요. 즉, 당신이 나한테 명령을 좀 내려주세요. 이런 느낌인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우리가 make가 있고 have가 있고 let이 있어요. 영어에서 이 사역동사는 3개밖에 없는데 이 글자의 높이가 이렇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명령의 강도는 높아지는 거예요. 화살표의 방향과 반대가 되는 거죠. 글자가 낮아지면 명령의 강도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의미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봤고요. 자, 그럼 지금서부터는 자, 시험에 언급이 되는 그러한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 to가 왜 빠질까요? to가 왜 빠질까요? to가 빠지는 이유가 뭐죠? 자, 여기에서 왜 to가 빠지는지를 제가 오른쪽 페이지에서 잠깐 설명을 하고 다시 넘어올게요. 자, 우리가 주어 다음에 지각동사, 그 다음에 사역동사. 자, 지각이나 사역은 무조건 오형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즉, to 부정사를 쓰면 안 되고, 원형 부정사, 즉, to 부정사의 to를 빼야 한다라고 배우셨어요. 왜 빼야 되냐? 빼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일단 아셔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to 부정사, 즉 to 플러스 동사 원형, 이 to의 의미가 조동사로 따지면 will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의 의미입니다. 선생님, 그럼 will이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미래의 의미, 그 will 말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근데요, 여러분들 will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의지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will을 사전 찾아보시면 명사에 의지라고 있어요. 의지. 우리가 의지력 그러면 willpower입니다. 그러니까 to는 기본적으로 그 하는 사람이 뭔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뭘 이걸 하겠어 라는 의지의 개념이 들어가는 표현이에요.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볼게요. 나는요 원해요. 네가요 to study English 하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문법으로 얘를 어떻게 배우냐? 아, 지금 얘가 오형식인데 지각이나 사역이 아닌 일반 동사가 됐어. 자, 일반 동사가 쓰였어. 그러니까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지각 사역 동사가 아니니까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렇게 to를 붙여야 돼. 이렇게 암기식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to가 붙는 이유는 뭐냐? 자, 내가 원하는데 뭐 하기를 원하는 거냐? 네가 너의 의지를 가지고 네가 스스로 공부를 하기를 원해. 그 의미 때문에 여기에 to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반면에 내가 봤어요. 네가 영어를 공부하는 걸 봤어요.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한국에서 문법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 외워. 자, 지각동사 쓰였지? 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 지각동사는 여기다가 to 쓰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자, 근데 to를 안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나는 봤는데 네가 영어를 공부하는 걸 봤어요. 근데 얘가 자기 의지로 공부를 하는 것인지 그건 몰라. 그냥 나한테 보여지는 현상을 얘기하는 것 뿐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목적어인 얘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to를 안 쓴 것 뿐이에요. 그러면 더더욱더 우리가 시키는 동사인 사역동사를 썼을 때는 I made you study English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대한민국에서 배울 때는 사역이야. 사역동사 할 때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에 to 절대 쓰면 안 돼. 이렇게 암기하듯이 배웠단 말이에요. 왜 to가 안 보는지 이제 느껴지지 않나요? 자, 내가 시켰어요. 그러면 얘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장 내에서는 그냥 명령을 받고서 자기 의지가 결여된 채로 그냥 공부를 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의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to를 붙일 수가 없었던 것 뿐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앞으로는 외우지 마시고, 자, 지각동사나 사역동사에 to를 안 쓰는 이유를 논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의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 나한테 보여지는 모습만 얘기하는 것 뿐이다. 자, 여기서는 당연히 의지가 결여져 있다. 내가 시켜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녀가 시켰어요. 내가 기다리도록 시켰어요. 나의 의지가 결여됐으니까 to를 쓰면 안 되겠죠. 당연히 to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기다리게 만들었다. 됐나요? 그래서 내가 기다리는 거니까 능동의 동사 원형을 써야 되겠죠. 여기다가 waited 쓰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요. 그가 가볍게 명령을 했어요. 아이들이 뭐 하라고? 바깥에서 놀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의지를 갖고 논다라기보다는 나에 의해서 놀게 되어진 상황, 놀게 만들어진 상황. 그래서 to를 빼버린 거죠. 됐나요? 세 번째, 앨리스의 엄마는요,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우리랑 함께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녀의 입장에서 엄마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녀의 의지가 표현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o 부정사에 to가 빠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make, have, let이라는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에 동사 원형이 오게 되면 to를 붙이지 않아야 되는 이유와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게 되면 뭐가 돼요? 능동의 개념이 되죠. 얘는 능동의 개념이 되죠. 그래서 설명을 드렸지만, 자, 하지만 어떤 경우도 있어요. I made him, made 힘이란다. 힘이 아니라 made my car, 그 다음에 repair 라고 이렇게 과거분사 PP를 쓸 수도 있죠. 차가 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수리가 되어지는 거니까. 자, 이럴 때는 사역 동사지만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아니라 수동의 개념일 때는 PP를 써야 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get이라는 애가 있는데, get도 뭐뭐 하게 만들다라는 뜻은 있지만 뜻 자체가 사역동사의 뜻처럼 들리지만 get은 무슨 동사냐? 사역동사가 아니라 일반 오형식 동사죠. 지구상의 영문법에서 사역동사는 make, have, let 밖에 없습니다. get이 시키다라는 의미로 쓰이더라도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to를 절대 빼먹으시면 안 된다. 자, 예문을 보시면 he got a mechanic. 자, 그는 어떤 기계공한테 시켰어요. 뭐 하라고 시켰냐? To repair the elevator. 그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라고 시켰다라는 거죠. 하지만 얘는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동사의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to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반면에 야 닥치고 해 이건 강제야 라고 made로 썼다라면 여기에 그냥 repaire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알겠나요? 자, 두 번째 이 help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문법 용어인 무슨 사역동사? 준사역동사죠. 준사역동사. 자, 준이라는 건 2분의 1이에요. 절반이란 뜻이죠. 준이라는 건. 즉 반은 사역동사, 반은 일반 동사예요. 그러면 to를 썼을 때는 help를 일반 동사 취급해 주는 거고 반은 일반 동사, 절반은 사역동사. 그래서 이름이 준사역이라고요. 그러면 to를 썼을 때는 일반 동사 취급한 거고 to를 안 썼을 때는 사역동사 취급을 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왜? to를 써도 맞고 안 써도 맞으니까. 그러면 to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의 의미 차이가 뭐냐? 자, 도움을 줬는데 만약에 to가 있으면 내가 나의 의지로 공부를 하게끔 뭐 예를 들면 동기부여 정도를 해준 거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내 의지로 하게 되는 거야. 근데 to가 없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 도움을 줬는데 내가 진짜 걔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공부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커다란 도움을 받은 거죠. 그런 느낌의 차이인 거예요. 그 느낌의 차이. 알겠죠? 그게 바로 준사역동사 help입니다. 그래서 얘는 일반 동사, 사역동사 두 가지의 의미를 다 자아내기 때문에 둘 다 와도 상관이 없다. 그거입니다. 알겠죠? 자, 사역동사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우는 것은 물론 고등 내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 학습 프로그래머. 이번 강의는 접속사 so 대시입니다. 자, 제가 수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좀 미리 공지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인이 접속사, 예를 들면 뭐 등위 접속사가 뭐다? 종속 접속사가 뭐다? 뭐 그다음에 뭐 명사절의 접속사, 뭐 부사절의 접속사 이런 말 자체를 잘 못 알아듣겠다 하는 학생은 자, 여러분들 그 유튜브 지금 선글라스 TV에 들어오시면 재생 목록에 영문법, 목차별로 정리되어 있는 영문법 카테고리가 있을 거예요. 거기 들어가셔서 접속사의 개념 정립이라는 강의를 한번 쭉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접속사에 대한 가계도표를 이해하실 수 있게 돼요. 아,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접속사는 어느 지점에 있는 접속사고 그래서 어떠한 역할을 한다. 이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놓은 강의니까 본인이 접속사에 대해서 개념 정립이 안 돼 있다면 반드시 들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이 소댓,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소댓이라는 접속사는 종속 접속사에 속하게 되고요. 해당하게 되고 그 중에서 부사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 자, 그 중에서 부사절 중에서 목적 또는 결과의 뜻을 가지게 되는 접속사의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학생들은 그 강의를 반드시 들어보시길 추천을 드려요. 알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독해 지문도 그렇고 문법에서 so that을 자주 만나시는데 크게 나누면 so하고 that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붙어 있는 애가 있고요. 붙어 있는 애가 있고, 그다음 so하고 that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애가 있죠. 떨어져 있는 애가 있어요. 자, so하고 that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애고, 그 다음에 하나 더는 뭐가 있냐면 자, 그래서 띠리리 하다 라는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 이 so that은 여러분들 뭐 진짜 중학교 때 되게 많이 하는 거죠. 너무 뭐뭐해서 그래서 뭐뭐하다 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너무 뭐뭐 해서 그 결과 띠리리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건데, 자, 먼저 소하고 대시 붙어 있어서 뜻이 뭐뭐 하도록, 즉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의 의미로 해석되는 애를 먼저 들여다볼게요. 자, 여기 설명을 먼저 읽어볼게요.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도록의 의미로, 자, 목적을 나타내는 so that 이라는 접속사는 주절 so that, 그 다음에 so that이 접속사니까 그 뒤에 또 주어 동사의 접속사가 나오겠죠. 자, 근데 이 so that이 붙어 있을 때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의미일 때 여기에 이렇게 조동사인 can이나 will이 동반됩니다. 자, 제가 so that이 붙어 있을 때 뜻이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뜻일 때는 즉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일 때는 so that 뒤에 조동사 주로 이제 can이 많이 나오는데 can 또는 will이 포진되어 있으면 이 so that이라는 접속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문장을 분석을 해보면, 자, 그녀는 수영을 하는데 매일 수영을 한대요. 자, 그러면 여기다 마침표 찍어도 상관없죠. 마침표 찍어도 되는 자리에 지금 so that 이라는 접속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속사가 들어가 있고 그거에 대한 작은 주어, 작은 동사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지워도 상관없는 자리, 즉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부사로서 얘는 지금 앞문장 전체 또는 swims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그런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부사절의 접속사입니다. 자, 그 중에서 뜻은 목적에 해당하면서 뭐뭐 하기 위해서. 자, 그걸 판단하는 방법은 여기에 뭐가 있다? 조동사 can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그녀는 매일 수영해. 자, 그녀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얘도 볼게요. 그는 일하는데 매우 열심히 일한대요. 역시 마침표를 찍어도 되는, 지워도 상관없는 전체 문장 수식, 동사 수식의 부사의 자리에 포진되어 있고 뒤에 접속사가 있고 여기에 그 접속사에 걸리는 또 다른 주어 동사. 자, 근데 얘의 뜻이 뭐뭐 하기 위해서로 결정되어서 읽을 수 있는 조동사 can이 등장을 했죠. 그러면 그는 열심히 일합니다. 자, 그가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게 뭐냐면 투부정사에도 목적의 의미를 가지는 뭐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목적, 이 이제 제일 많은 용법 중에 하나죠. 정말 많이 봤던 용법 중에 하나인데, 사실 원래는 이 문장을 이렇게 투부정사로 짧게 줄여 쓴 겁니다. 이거를 이제 언어의 경제성이라고 얘기해요. 언어의 경제성. 언어의 경제성은 세련됨을 얘기합니다. 세련됨. 우리가 같은 말이면 굳이 길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짧게 해서 똑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세련된 표현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배우고 있는 접속사 so that은 이렇게 주어 동사와 또 다른 주어 동사 절 두 개가 연결되는 긴 문장이에요. 이 긴 문장을 이렇게 짧게 I saved money to buy a car, 차를 사기 위해서 돈을 지금 저축했다, 절약했다 라는 짧은 문장으로 똑같은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경제성, 세련됨인데 시험에는 얘를 얘로 바꾸거나 거꾸로 얘를 얘로 바꾸는 문장을 전환하라는 문장 전환의 주관식 서술형 문제가 얘가 주관식 서술형으로 정말 많이 출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문장을 최소한 옆에 공간에 여러 번 써보시고 최종적으로는 안 보고 문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 검사를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리지 않은 세부 사항을 밟을게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이 so that이라는 접속사는 in order that과 같습니다. 얘하고 얘는 같아요. 우리가 투부정사에서 in order to 부정사 보신 적 있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in order to 부정사. 자, 근데 또 같은 게 있어요. so as to 부정사, in order to 부정사 다 같아요. 선생님 그냥 이렇게만 써도 되는데 왜 so as하고 in order를 붙인 건가요? 얘는요 강조 표현이에요. 강조 표현. 즉 저는요 다른 애로 읽지 마시고 반드시 목적으로만 읽어주세요 라고 강조를 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근데 얘네가 있을 때는 무조건 다른 거 아니고 목적이에요 라고 목적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얘네가 있을 때 더 우리는 해석을 하기가 더 쉽죠. 파악하기가 쉽죠. 왜? 그냥 목적으로 읽으면 되니까.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개의 문장이 모두 뜻이 같은 거예요. 자, 가볼게요. 다시 처음부터 I saved money so that I could buy a car. 자, 나는 저축했어요. 자, 뭐 하기 위해서요? 내가 차를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자, 여기에 시제일치가 돼서 여기가 과거여서 부동사 could도 can이 아니라 과거로 시제일치가 되어 있죠. 자, I saved money in order that. so를 in order로 바꿀 수 있다고요. 그래서 I saved money in order that I could buy a car. 같은 문장이에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너무나 친숙하게 잘 알고 있는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I saved money to buy a car. 자, 근데 이 to buy 앞에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so as to buy a car. in order to buy a car를 넣으셔도 다 똑같은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밑에 문장은 뭐가 나와 있는 거냐? 자, 부정문일 때는 어떻게 치환이 되는 것이냐가 나와 있습니다. 자, I hurried. 나는 서둘렀어요. 자, 서두른 이유가 뭐냐면 so that I would be late. 내가 늦지 않기 위해서. 자, 여기서 이번에도 시제일치가 돼서 과거 됐으니까 여기다가 will을 쓰지 않고 과거 조동사인 would를 썼죠. 자, 근데 이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not이 들어가 있어요. not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투부정사로 바꿨을 때 어떻게 되냐? I hurried in order not to be late. 자, 투부정사에 not을 붙이는 건 이 not은 항상 투부정사보다 앞에 있으면 되죠. 앞에 있으면 되죠. 자, 그러면 이 in order는 앞에서 배운 것처럼 뭐로 바꿨을 수 있어요? so as로 바꿨을 수 있죠. 그래서 in order not to be late, 늦지 않기 위해서. so as not to be late, 늦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 이 in order와 so as는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고 강조를 해서 쓰는 거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그죠? 그 다음 여기 있었던 이 so that은 in order that이랑도 같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문장도 위에처럼 총 5가지의 문장으로 바꿔 쓰는 연습을 옆에 페이지에서 연습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so that이랑 헷갈리면 안 되는 주의해야 할 구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so that. 자, so 하고 이렇게 간격이 벌려져 있고 그 다음에 that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방금 본 건 so that이 붙어 있었죠. 간격이 벌려져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봤던 애죠. 이거 투부정사로 바꾸는 막 그런 것도 많이 했었고, 한번 보시면 so 형부 that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죠. 매우 뭐뭐해서 뭐뭐 하다는 뜻. 즉 여러분들이 이거를 개념적으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여기까지가 원인이에요. 너무 뭐뭐해. 그게 원인이야. 그래서 그 결과가 될 이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매우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되죠. 한번 읽어볼게요. He was so tired. 여기서 한번 끊어주세요. 자, 그는요, 너무 피곤했어요. 그게 원인이라고요. 그 피곤한 원인에 의해서 그 결과, he couldn't do his homework. 그는 뭘 할 수 없는 결과가 빚어졌어요? 자신의 숙제를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빚어졌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영문법에서는 이거를 to 부정사로 바꾸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꾸게 시키죠. He was too tired to do his homework. 이렇게 바뀌기 시키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 문법을 듣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지금 이번 시험 범위는 이렇게 so하고 대시 붙어 있는 애가 시험 범위여서 여기까지 내가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차피 나중에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미리 to 부정사로 바꾸는 방법, so that, 여기서 시제가 과거니까 could not이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를 to 부정사로 바꾸는 거 한번 해보셔야 되고, 이 반대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enough to 부정사죠. 그건 이제 나중에 언급이 될 때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드릴게요. 됐죠? 그 다음에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so that입니다. 자, so that이 붙어 있는데 지금 얘처럼 뭐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과인 애가 있어요. 결과인 애가. 사실은 저는 so that이 다 기본적으로 결과의 의미를 가지는 애다라고 문법적으로 배우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제가 여러분들 교과서 문법이라든가 대한민국 영문법의 체계를 잡는 사람이 아니니까 일단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가르쳐온 방식대로 여러분들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한번 볼게요. He studied hard. 그녀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시험에 통과했대요. 그래서 얘가 뭐냐? 그래서 이쪽에서 그 결과 어떠하다. 그러니까 얘랑 상당히 좀 유사한 측면이 있죠. 그러면 선생님, 앞에 있었던 so that과 즉 뭐뭐 하기 위해서와 그래서 그 결과 띠리리 하다라고 읽게 되는 so that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 첫 번째는 얘는 이렇게 앞에 컴마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컴마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 앞에 뭐뭐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조동사인 can이나 will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는 여기에 지금 예문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조동사가 없어요. 조동사가 없습니다. 조동사가 없어요. 자, 유의하실 점은 이 컴마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얘가 생략이 가능해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that도 생략이 가능해요.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so만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컴마가 없이 so that이 나왔을 때, 때는 맨 위에 있었던 얘와 완전히 모양이 똑같게 된단 말이에요. so that만 봤을 때는. 하지만 뒤에 차이점이 있죠. 얘네는 하기 위해서일 때는 여기에 이렇게 can 혹은 will에 조동사가 포진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 결과 띠리리 하다라고 읽게 되는 경우에는 여기에 조동사가 등장하지 않는다 라고 그 차이점을 인식을 해 주십시오. 알겠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그녀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그 시험에 통과했어요.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so that이 붙어 있을 때 하기 위해서 혹은 그래서 뭐뭐 하다. 구별하는 방법은 that 뒤에 조동사가 있으면 하기 위해서, 없으면 그래서 그 결과 뭐뭐 하다. 자, 그 다음 so하고 that이 벌어져 있으면, 자, 여기까지가 뭐였죠? 원인. 너무 뭐뭐해. 그래서 그 결과 that이야. 이렇게 나뉘어진다. 알겠죠? 자, so that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중등 내신을 통해 고등 내신 수능의 토대를 마련하는 완벽 본문학습. 자, 이번 강의는 중3 동아윤 레슨 2 Food for the Heart입니다.
자, 여기서 hurt는 심장이라는 뜻이 아니라, 자, 비유적으로, 이제 마음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마음을 위한 음식입니다. 이 마음을 위한 음식이 전체 이과의 제목인데, 자, 본문의 제목을 봤더니, letters from our readers 하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 독자들로부터의 편지입니다. 자, 근데 부제목으로 my comfort food 하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comfort 하면 뭔가를 이제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my comfort food 하면은 나의 뭐 위안이 되는 음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결국에는 위에 나와 있던 전체 제목인 food for the heart equal comfort food와 같은 문맥인 거죠. 결국 소재는 위안을 주는 음식, 이가 본문 전체의 키워드, 즉 소재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서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comfort food는요, 자, 위안이 되는, 자, 음식은, 자, food, 음식이래요. 자, 어떤 음식이냐라고 접속사가 나와 있고, 그 뒤에 이제 동사가 따라 나와 있어요. 자, makes you feel, 너로 하여금 네가 느끼도록, 좋게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음식이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문법을 하나 체크를 하고 갈 수 있겠죠. 접속사인데 뒤에 주어가 보이지 않고 뭐가 따라 나왔어요? 동사가 따라 나왔죠. 자, 이런 애를 우리가 무슨격 관계대명사라고 격 관계대명사라고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that 이하를 만났을 때 이렇게 앞에 있는 선행사인 food를 꾸며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드셔야 되고, 그렇고 그 다음에 food는 사물을 나타내니까 that을 which로 바꿔 쓸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동사의 수일치는 누구한테 일치하게 돼 있어요? 자, 선행사의 수일치를 하시게 돼 있죠. 그래서 얘가 선행사니까 지금 얘한테 이렇게 일치를 시켜줘야 되는, 수일치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있는 이 s를 빼먹지 않도록, 이 s를 빼먹지 않도록 주의를 해줘야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제가 미리 형광펜 혹시라도 놓치고 지나갈까봐 미리 형광펜 표시를 해놨는데, 자, 이과의 주력 문법 중에 하나인 오형식 사역동사. 자, 제가 문법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맨날 사역을 하면서 사역동사는 오형식만 존재한다라는 것을 놓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놓치고 있는 학생들이 종종 왕왕 있어요. 그래서 얘가 사역동사 뒤로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지금 사역동사니까 뭐로 와 있는 거예요?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와 있는 거죠. 얘 투부정사 to를 붙이거나 지각동사에 쓰는 ing를 잘못 붙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구문을 다 분석한 상태에서 여기까지 다시 끊어 읽어보면, 위안 음식, 위안을 주는 음식은 음식이다. 자, 어떤 음식이냐면 네가 느끼도록, 좋게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음식이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법 하나만 더 체크하고 갈게요. 자, feel이라는 이형식 무슨 동사? 감각동사의 역할을 하는 애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와 있고요. 그 뒤로 보호가 효용사로 이렇게 와 있는 거죠. 자, 감각동사 나올 때마다 제가 언급을 해드리지만 우리가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중에 감각동사라는 게 뭐 있죠. feel, 뭐 look, sound, smell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감각동사는 독특한 게 뭐냐면 뒤에 보호 자리에 반드시 누구만 오게 돼 있냐? 자, 형용사만 오게 돼 있죠. 형용사만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여기에 형용사만 오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이 형식 감각동사를 썼는데 그 뒤에 죽어도 명사를 써야 되겠어요. 명사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이 앞에 like라는 전치사를 반드시 붙여줘야 되는 문법적 특징이 있죠. 그래서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가 올 때는 그냥 형용사를 써주면 되고, 감각동사 뒤에 명사를 쓰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전치사 like를 완충제로 끼겨줘야 되는 그런 문법이 있는 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when이라는 접속사 아직 문장이 안 끝났어요. 접속사 when 때문에 동사가 늘어났죠. 그죠? 자, 어떨 때 그러냐? 어떨 때 위안을 주느냐? When you are sad, angry, or stressed out 해서 왼절이 여기에서 끝나네요. 자, 그럼 보이시겠지만 지금 얘가 보어가 하나, 둘, 셋으로 이 or 때문에 지금 병렬돼서 늘어나고 있죠. 그럼 결국은 얘가 지금 이 형식 동사인데 보어 1, 보어 2, 보어 3이 나열되는 병렬 구조죠. 그래서 네가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자, 내가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니까 능동의 ing 잘못 쓰시면 안 되고, 여기에 있는 이 out은 이제 부사예요. 부사 전치사가 아니라 강조해서 스트레스 아웃, 진짜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이어 동사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It can also make you. 그래서 자, 이번에도 이과의 주력 문법인 make가 이형식, 아니 5형식이죠. 5형식 사역동사 또 바로 나와 있고,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로 이 자리에 지금 뜬금없이 동사 원형이 있는 이유는 얘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이 it은 뭐 너무나도 당연하게 위안 음식, 위안을 주는 음식이 되겠죠. 위안을 주는 음식은 또한, 자, 네가 뭐 하도록 생각하도록 만들어. 자, 근데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냐? happy moments입니다. 행복한 순간들에 대해서. 자, 근데 그 순간들은 어디로부터 온 거냐? from the past. 그래서 과거로부터의 행복한 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 또 it도 comfort food가 되겠죠. 이 위안을 주는 음식은, 자, satisfy가 지금 동사에 와 있는 거죠. satisfy, 만족시켜 줍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상관 접속사 구문인 not only, 자, A but also B 구문이 나와 있죠. 그죠? 많은 학생들 잘 아시겠지만 A뿐만 아니라 B 또한이죠. 자, 그러면 comfort food는요, 우리의 위장을 만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마음도 만족을 시켜준다. 자, 이걸 한국말로 예쁘게 번역을 해보면, 즉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마음의 고품도 해결을 해준다, 이런 표현이죠. 자, 제가 상관 접속사, 자, 문법 카테고리에서 재생 목록에서 문법, 목차별 문법에 들어가시면 접속사의 개념 정리 되어 있는 부분에서 등위 접속사 그리고 등위 상관 접속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not only A but also B의 포커스는 어디에 두고 있는 표현이라고 했죠? A뿐만 아니라 B 또한이라고 해서 B의 포커스를 주고 있는 거죠. 즉 상대방한테 전달하고 싶은 건, A는 너도 알고 있잖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B야, 이렇게 B의 중심점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핵심 키워드가 뭐가 되는 거예요? hurt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위안을 주는 음식은 위뿐만 아니라 마음에 만족감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요거 나오면 항상 한번 주관식 서술형 한번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죠. 뭐로 전환하는 거? as well as 구문으로 전환하는 거. 이때 B와 A의 순서가 뒤바뀌는 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it, 그 다음에 satisfy, 그 다음에 B에 해당하는 뭐가 먼저 튀어나와줘야 돼요? the heart가 먼저 튀어나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as well as를 써주고, 그 다음에 A가 뒤로 빠져줘야 되니까, 자, the stomach, 뒤로 빠져주고 문장부 마침표 찍어주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 문장 넘어갈게요. comfort food는요, comfort food는 differ가 이형식 동사로 쓰인 겁니다. 자, 다릅니다. 전 세계에 걸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differ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사한 단어로 mary라는 일형식 동사와 의미가
같죠? 그래서 다릅니다. 한마디로 다양합니다. 위안을 주는 음식은 다양해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이거의 주력 문법이 let이라는 오형식 무슨 동사? 사역동사. 여기 있는 이 us가 목적어였던 거고, 그래서 let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이유는 얘가 사역동사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설마 모르는 학생 없을 거라고 봅니다. 동사 원형이 목적격 보어로 와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좀 봐주셔야 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커다란 덩어리에 대한 인식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네모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see라는 동사에 대한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우리 한번 들여다봅시다. 이 커다란 네모칸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네모칸을 봤더니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나 있고요. 게다가 이 안에 enjoy라는 동사까지 보여요. 그러면 이 네모칸은 우리가 절이라고 부르는 덩어리여야 되고, 이 안에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보이나요? 그게 바로 what이었던 거죠. what 다음에 어디까지가 이어지는 거냐? 여기까지가 이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our international readers가 주어였던 거고, 얘가 목적어인 이런 구조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자, 여러분들이 해석은 잘 돼요. 왜냐하면 단어를 알면 해석을 하니까. 근데 구조 파악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읽어보면은 우리의 국제적인 독자들, 즉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우리의 독자들이 enjoy, 즐기는, 자, 뭘 즐겨요? 자, 위안을 주는 음식을 즐기는데, 그때 what이 들어가서 어떠한 위안을 주는 음식을 즐기는지를 까지가 되어 있는 거죠. 자, 벌써 문법 용어가 떠오르나요? 자, 이 what은 뭐였던 겁니까? 이 what은 바로 의문사였던 거고, 얘는 주동의 이 절의 이름이 드디어 뭐로 판명이 되는 거예요? 간접 의문문이었던 거죠. 간접 의문문이었던 거죠.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은 무슨 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 명사절의 접속사였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C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C에 대한 목적으로 와 있는 겁니다. 선생님, 의주동 간접 의문문 들어봐서 알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 what은 의문사가 맞나요? 선생님, 이 의문사 뒤에 있는 comfort food는 뭐죠? 왜 목적어라고 하죠? 얘가 주어가 아니고요. 자, what을 한번 분석을 아시는 학생들 많겠지만 분석을 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what이라는 건 크게 나누면 의문사이거나 혹은 관계 대명사죠. 자, 근데 많은 학생들이 놓치고 있는 상황이 하나 있어요. 의문사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 대명사가 돼서 명사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를 하면서 한국말로는 무엇으로 해석이 되는 이것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자, 의문사일 때 what은 의문 형용사가 돼서 당연히 형용사니까 바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그래서 뜻이 어떤 또는 무슨 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의문사의 what도 있죠. 자, 알다시피 여러분들은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절을 이끌고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의문사는 바로 뒤에 있었던 명사인 이 comfort food를 앞에 있는 what이라는 의문사가 꾸며주고 있었던 의문 뭐였던 겁니까? 형용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떠한 위로 음식들을 이라고 해석이 되는 의문 형용사, 즉 의문사가 맞죠. 그래서 주, 동에. 선생님 왜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 있나요? 자, 그 이유는 원래는 이 comfort food가 enjoy 뒤에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의문사가 꾸며주니까 간접 의문의 어순 의문사가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의문사가 꾸며주는 말인 comfort food와 떨어질 수 없으니까 앞으로 끌려 나간 것 뿐인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어순이 좀 이해가 되셔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 간접 의문문은 중학교, 고등학교 불문하고 영작, 서술형, 시험에 자주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 이유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전 세계의 독자로부터 온 편지 하나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제시카 from USA입니다. 자, 미국의 제시카한테 온 편지인데 과연 이 제시카의 위로 음식은 뭐가 될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my comfort food is 치킨 soup 해서 치킨 수프이 벌써 나왔습니다. 자, 제시카의 위로 음식은 치킨 수프이래요. 자, in the USA. 자, 미국에서는요, people, 사람들이 먹습니다. 이 수프를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this는 뒤에 있는 명사인 숲을 꾸며주는 자, 형용사 역할. 자,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지시 형용사라고 하죠. 꼭 가리켜서 지칭해서 얘기하는 지시 형용사죠. 자, 그 다음에 접속사 when이 보이나요? when 때문에 동사가 늘어났죠. 자, 언제 먹냐? when they have a cold. 그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먹습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다 라는 표현으로 have a cold도 쓰지만 catch a cold 라는 표현도 똑같이 쓰죠.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또 접속사 when으로 시작했어요. When I was a small child, 내가 어린 아이였을 때 I caught a very bad cold. 나는 매우 심각한 그런 심한 감기에 걸렸다. 자, 여기 나왔네요. catch a cold 나왔죠. 그때 my father made 만들었습니다. 자, 나를 만든 게 아니라 나에게 이것을 한 사발에 한 그릇에 치킨 수프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얘가 IODO 구조의 몇 형식? 4형식 구조인 거 보이나요? 보이나요? 됐어요? 자, 치킨 숲은 물질 명사로 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셀 수 있는 단위를 활용해서 앞에 셀 수 있게끔 a bowl of. 그래서 한 그릇에 치킨 스프를 나에게 만들어 줬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미리 표시해 드렸죠. 자, 이과의 주력 문법 접속사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자, 뭐 하기 위해서? 자, 얘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의 접속사인 걸 알게 되는 것은 여기에는 이 조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하기 위해서 내가 could get well. 자, 건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아빠가 나에게 치킨 스프 한 그릇을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선생님, 여기에 있는 well을 방금 건강한이라고 읽으셨나요? 자, 이것도 아주 기본 실력이고 여러분들 이미 중학교 문법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well을 자꾸 부사로만 알고 있는데 well은 형용사로 건강한 이란 뜻이 있고 부사일 때 꽤 이런 뜻이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well이 건강한 이란 뜻일 때는 well이 보호 자리에 등장을 할 때입니다. 즉, 이 get이 여기에서 지금 이형식 동사가 되어 있는 거고 이 well은 여기에서 보호 자리에 해당하는 형용사. 즉, 이 well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단어인 healthy랑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아빠가 나에게 치킨 스프 한 그릇을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역시 또 주관식 서술형 문제 한번 대비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문법 수업 시간에 앞에 본문 이전에 문법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so that 절은 문장 전환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죠. 왜? 같은 의미의 문장 쓰는 것이 시험에 종종 나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똑같이 쓴 겁니다. 자, so that은 두 단어인 in order, so는 in order랑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in order that, 그 다음에 뒤는 똑같이 써주면 되죠. I could get well 이라고 똑같이 써주면 되죠. 그래서 in order that
똑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투부정사를 활용할 수 있었죠. 자,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목적을 강조할 때 우리가 in order 투부정사, so as 투부정사를 쓰면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투부정사를 쓴다라면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쓰게 됩니다. To get where 이렇게 써서 문제를 틀리게 돼요. 자, 얘는 지우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써야 되냐? 지금 여러분들이 뭐에 주목을 해주셔야 되냐? 전체 문장의 주어는 my father였어요. 하지만 so that 절의 주어는 I입니다. 주어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아빠가 치킨 스프를 만들어 준 거고 목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내가 건강해지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내가 라는 표현이 들어가줘야 돼요. 내가 라는 표현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맞아,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를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문법적으로 상당한 지금 어떠한 실력이 올라가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가 달라서 따로 써줘야 될 때 우리가 for 플러스 목적격이나 of 플러스 목적격을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의 성품을 나타낼 때만 of 플러스 목적격이니까 for me를 반드시 써주고 그 뒤로 to get where 이렇게 써줘야 되죠. 됐나요? 그 다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앞에 강조를 해주는 in order 투부정사 so as 투부정사 in order나 so as는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생략이 가능하죠. 그럼 결국 이 문장을 이렇게 혹은 이렇게 혹은 이렇게 혹은 이렇게 총 4가지로 하나, 둘, 셋, 4가지로 문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옆에 있는 노트에다가 서술형 영작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A hot soup warmed my body. 자, 이 따뜻한 스프가 동사로 warmed가 나와 있네요. 나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고요. and 접속사 나왔고 I slowly started. 나는 시작했어요. 뭘 시작했냐? 띠리리 이것을 시작했다. 그러면 얘는 뭐뭐 하는 것이라는 명사적 용법의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겠죠. 자, 더 나아지는 것을 시작했다. 자, start는 뒤에 동명사를 써도 의미가 변화가 없는 애죠. 그래서 feeling이라고 쓰셔도 되고, 참고로 이 better는 굿의 비교급이겠죠. well의 비교급이 아니라 왜? 이 형식 감각동사 뒤에는 보어인 형용사가 와야 되니까. 자, 그 다음 It was also very taste. 자, taste가 보어로 온 거죠. 매우 맛이 있었다. 자, taste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delicious죠. delicious죠. 그 다음 자, when이라는 접속사 나왔네요. When I catch a cold. 왼절 이렇게 돼 있고요. I eat chicken soup. 나는 치킨 스프를 먹습니다. 그래서 1단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서 언급되는 위안 음식은 뭔지 한번 볼게요. 마리아고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에서 편지를 보내온 마리아의 위안 음식이 뭘까 한번 보겠습니다. In Brazil. 자, 브라질에서는요, there are many dishes가 있어요. 자, 여기 뭐 어떤 문법이 들어가 있는지 아시죠? 자, 여기에 무슨 부사 들어가 있어요? 지금 유도 부사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서, 자, 문장을 유도해 줄 뿐이지 중요한 정보는 뒤쪽으로 빼버린, 그래서 많은 음식들이 있어요 라고 중요한 정보를 뒤쪽으로 빼버린 이런 구조. 자, 이거는 이제 도치 구문이라고 그러죠. 원래는 주어 동사인데 동사 주어로 도치 구문이 유도 부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음식들이 있어요 했는데 여기에서 that are이라는 접속사가 보이죠. 만들어진 카사바로 만들어진이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자, 앞에 있는 DC's라는 many DC's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자, 그러면 또 이제 여러분들 바로 느껴지지만 이 that은 무슨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접속사지만 주어가 보이지 않고 있죠. 그죠? 그래서 꾸며줘야 되겠죠. 그 다음 음식들이니까 사물이니까 which로 바꿨을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매번 중요하게 언급을 해드리지만 주관대 뒤에 동사의 이 수일치, 자, 얘는 얘의 선행사의 일치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죠? 일치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니까 얘를 this is 복수인 거 보이잖아요. 그죠? 얘를 단수 동사인 is로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죠? 자, 음식은 음식인데 만드는 음식이야, 만들어진 음식이야. 만들어진 수동태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근데 뭘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드디어 핵심 정보인 카사바라는 애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 카사바라는 것은 뭐냐라고 컴마를 찍고 동격으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카사바 이퀄 뭐냐? vegetable이에요. 어떤 야채 같은 건데 또 꾸며주는 말이 뒤로 붙어 있습니다. similar, 유사한. 자, 뭐랑 유사하냐? 감자랑 유사한 어떠한 한 종류의 야채이다라고 카사바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얘는 왜 꾸며주는 말이 뒤에 이렇게 있나요? 관계대명사나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데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뭔가 덩어리가 길어지면 뒤로 보내죠. 영어는. 꾸며주는 말이 지금 하나, 둘, 셋, 네 단어의 덩어리로 뭔가 길면 뒤로 보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유사한이라는 뭐뭐와 유사한이라는 형용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인 vegetable을 꾸며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형용사가 뒤에서 이렇게 꾸며줄 때 이제 우리가 문법적으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면 여기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문법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있다라고 치면 이해가 되시죠?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 그러면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가 얘를 꾸며주고 있는 그 상황인 거죠. 근데 얘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략해서 날렸더니 뒤에 남게 되는 similar to a potato가 역시 마찬가지의 일을 꾸며주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얘를 날려버리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similar to, 자, to도 한번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한국말로 뭐뭐와 유사하다, 뭐뭐와 비슷하다 했을 때 전치사 with를 떠올리기가 쉬운데 영어에서는 뭐뭐와 비슷하다 할 때 similar to를 쓰지 않고 with를 쓰지 않고 similar to를 씁니다. 알겠죠? 그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I love cassava. 나는 카사바 칩을 좋아해요. 자, 어떻게 좋아하냐? 가장 많이 좋아한대요. 얘는 뭐 그냥 much의 가장 많이라는 much의 최상급 정도였겠죠. 그 다음 문장이 조금 복잡합니다. 여기까지 이어지는데 일단 여기 맨 앞에 있었던 이 once는 뭐 옛날에, 뭐 예전에를 나타내는, 뭐 일전에를 나타내는 부사가 먼저 왔고, 그 다음에 접속사에 해당하는 when이 나왔고, 이 when에 걸리는 동사가 여기까지인 거죠. 그 다음에 and로 얘하고 얘가 병렬로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when 덩어리가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이 모양이고, 주절에 동사가 얘인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접속사가 지금 하나, 두 개니까 전체 문장의 동사가 하나, 둘, 셋이죠. 자, 동사 두 개의 절이 연결되려면 한 개의 접속사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전체 접속사의 개수와 동사의 개수를 항상 맞춰보면서 문장을 분석하는 게 구문 분석의 가장 베이스라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어요? 자,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 내가 아주 나쁜 날을 가졌다. 학교에서. 즉 일진이 안 좋았어. 뭔가 좋지 않은 날을 보냈고, and felt stressed out. 자, 나는 이번에도 앞에서 했던 문법 나와 있죠. 내가 누군가를 스트레스를 준 게 아니라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랬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원수는 과거의 어느 날 정도가 되겠죠. 그죠? My best friend, 나의 최고의 친구는요, bought, 사줬어요. 자, 나를 사준 게 아니라 나에게
뭘 사줬냐? A bag of cassava 칩을 썼습니다. 한 봉지에 카사바 칩을 사줬어요.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들 이거 갑자기 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4형식 구조를 얘하고 얘 이렇게 바꿔서 3형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시죠? 그죠?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A bag of cassava chips 쓴 다음에 여기다가 me 이렇게 쓰면 틀리죠? 자, 여기에 뭐 써야 돼요? 전치사 to나 for나 of 셋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우리는 문법 시간에 for 쓰는 애, of 쓰는 애 다 외우셨죠? 그죠? 나머지는 다 to고 이렇게 해서 얘는 I는 for를 써야 되는 애였죠. for를 써야 되는 애였죠. 그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문맥적으로 의미가 같은데 사실 네이티브들한테는 이게 뉘앙스가 약간 다르긴 해요. 근데 그건 이제 언어적인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자, when I started. 자, 내가 시작했을 때. 자, 칩스를 먹기 시작했을 때. 자, 앞에서도 나왔던 문법. 자, 얘는 지금 누구를 갖다 써도, 동명사를 갖다 써도 전혀 의미가 바뀌지 않는 애다. start는. 그죠? 그래서 칩을 먹기 시작했을 때, my stress suddenly, 나의 스트레스는 갑자기 disappeared, 사라진다. 자, disappear는 일형식 자동사죠. 그냥 사라지다요. 주어가 사라지다. 무엇을 사라지게 만들다가 아니라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사는 절대 수동태를 쓸 수가 없죠. 얘를 was disappeared 이렇게 수동태로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동사는 수동태를 쓸 수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The crispy sound of eating chips가 주어인데, 자, 이 주어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주어 안에서도 우리가 좀 봐줘야 되는 게 보이죠? 전치사 of 뒤에 걸리는 이 ing,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이 ing는 당연히 무슨 명사, 동명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칩을 먹는 것의 the crispy sound, 바삭거리는 소리가 주어였던 거죠. 그 소리가 made me feel better. 자, 내가 더 기분이 좋게 만들어 줍니다. 라는, 자, 역시 또 이과의 준용문법 5형식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보가 뭐로 와 있어요? 동사 원형으로 와 있는 이과 준용문법이 와 있죠. 자,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자, 여기에다가 to 부정사 잘못 붙이거나 ing 잘못 붙이면 안 되죠. 그 다음 참고로 이 better는 당연히 회용사인 gut의 비교급이 되겠죠. 그 다음 문장 every time. 자, 이 every time이 여러분들 접속사예요. every time이 접속사입니다. 조금 이따 할게요. 자, every time 접속사니까 여기에 동사가 늘어나 있죠. every time I'm stressed out. 자,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I eat, 나는 먹습니다. 카사바 칩을요. 자, 이 every time이 일단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알아주셔야 되는 게 접속사다 라는 거. 그래서 그 뒤에 주어 동사를 쓸 수 있다. each time 뭐 당연히 같은 말인 거 아시겠죠? every time, each time.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고난도 문법이라고 하는 복합 관계 부사인 whenever도 같은 표현이에요. 자, 복합관계대명사는 이제 얘는 복합관계 부사죠. 아직 이 문법을 완벽히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잠깐만 소개를 하면, 자, 복합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선행사를 다 섞었다라는 얘기요. 섞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what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관계부사는 말 그대로 관계부사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when, where, why, how 이라는 관계부사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부사 when에다가 ever를 붙이게 되면 저는 복합됐어요 라는 표시예요. 그러면 아까 복합됐다라는 건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선행사를 섞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when의 선행사는 시간이겠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모든 시간을 다 포함해서 말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복합, 포함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포함해서 섞어서 말하겠다. 즉
앞에 시간이 있는 거예요. 선행사에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시간을 다 합쳐서 말하겠다. 그 말은 어떤 시간일지라도 다 해당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할 때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복합관계부사 관련해서 강의를 듣고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 오늘은 요 정도 선에서 자 일단 오늘 제가 지침으로 드리는 건 every time, each time, whenever가 접속사로서 뭐뭐 할 때마다 라는 의미의 접속사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 동사에 저를 끌고 다닐 수 있다라는 거. 알겠죠? 자,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나는 먹는다 카사바를. then 그러고 나면 I feel good time, I feel good again. 자, 나는 다시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이 형식 무슨 동사? 감각동사가 이 형식으로 와 있으니까 여기 보호에 형용사에 해당하는 굿이 와 있는 거지. 여기에 왜 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문맥적으로 왜 와도 뭐 사실은 문맥적으로 틀리진 않죠. 왜냐면 나는 건강하게 느낀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여기가 보호 자리다 정도는 알아두십시오. 알겠죠? 자, 두 번째 단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랑스 출신의 이걸 뭐 영어로 발음하면 이제 사이먼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얘가 프랑스 사람이니까 사실 그 프랑스 발음을 읽어준다면 시몬이라고 읽어주는 게 맞죠. 그죠? 우리는 지금 영어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사이먼이라고 읽을게요. 자, 프랑스 사이먼으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자, 가볼게요. I have 나는 가지고 있어요. Many comfort foods. 나는 많은 위안 음식을 갖고 있대요. 얘는 위안 음식이 많나 봐요. But 하지만 I love madeleines. 내가 좋아하는 건 키가장 좋아하는 건 마들렌이다. 자, 이건 앞에서 한번 얘기했었지만 머치의 최상급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키워드는 마들렌이라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보면 A madeleine is a small cake래요. 작은 조각 케이크 같은가 봐요. 자, 근데요. 자, that looks like a seashell. 자, 조개처럼 보이는 이라는 앞에서 계속 되풀이됐던 문법인 주격 관계 대명사가 지금 꾸며주고 있고 선행사인 케이크를 small cake를 꾸며주고 있고 스몰 케이크가 사물이니까 which로 바꿔 써도 되겠죠. 그죠? 또 똑같은 패턴으로 가보면 자, 선행사가 단수인 a small cake니까 주관대 뒤에 동사 루 끝에 s가 붙어있는 수일치 주의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 s 빼먹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 제가 1단원에서 미리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감각동사 뒤에는 반드시 보호가 형용사로 와야 되는데 이렇게 죽어도 나는 명사를 써야 되겠다 한다라면 여기에 완충제로 누구를 반드시 낑겨줘야 된다? 전치사 like를 반드시 낑겨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 like 빼먹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알겠죠? 그래서 조개 모양, 조개처럼 보이는 작은 케이크입니다. 하고 마들렌을 소개시켜 줬고요. 그 다음 people in France. 자,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이 enjoy 즐긴대요. 자, 수일치 여기 s 붙이면 안 되겠죠? 마들렌을 즐기는데 자, 뭐로서 즐기냐? as an afternoon snack. 그래서 오후에 즐기는 어떤 간식거리 스낵으로서 즐깁니다. 자, 이때 as는 뒤에 주어 동사가 보이지 않는 전치사죠. as가 전치사일 때의 뜻은 보통 뭐뭐로서 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알겠죠? 접속사가 아니라 제가 수업 시간에 동그라미 표시하면 전치사고 세모 표시하면 접속사인 거 뭐 다들 잘 알고 계시라고 믿어요. 자, 그 다음 My grandmother always makes. 자, 나의 할머니는 항상
만들어줘요. 마들레인을 만들어줍니다. For me,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는데 언제냐? When I visit her, 내가 그녀를 방문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뭐 짜잘한 문법 하나 가면은 얘가 지금 빈도부사가 돼서 이렇게 일반 동사 앞에, 자, 빈도부사는 일반 동사 앞, 비동사나 조동사 뒤에 위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for는 앞에서도 한번 말했던 애입니다. 이 for는 왜 있는 for죠? 자, 벌써 딱 느껴지는 학생이 있을 텐데 얘가 이렇게 오고 얘가 이렇게 오면 사형식으로 문장을 바꿔 쓸 수 있죠. 즉 makes 하고 얘가 사형식이 되고 간접 목적어 me,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Madeleine 이렇게 바꿨어도 문장은 같은 문맥이 되죠. 의미가 되죠.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실 굳이 이렇게 삼형식으로 쓴 이유는 마들레인을 만들어준다라는 의미보다는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다라는 이 부분에 더 많은 포커스를 주고 싶어서 그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런 포커스가 바뀌어 있는 거죠. 나에게 다른 것도 아니고 마들레인을 만들어줘요. 이런 이제 포커스를 주는 그런 뉘앙스의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사실 그런 영어를 사실 언어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문법에 많이 치중해서 배우는 그런 환경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이제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배우는 거죠. 문법적으로는 같아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They taste best. 자, 이때 taste가 이형식 감각동사가 돼 있는 거죠. 이형식 감각동사가 돼 있어서 얘가 보어로 와 있는 거 when they come, 자, 왼절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됐나요? 그럼 이 best는 맛이 좋아요. 즉 얘는 뭐의 비교급, 뭐의 최상급이었던 거예요? 9세 최상급인 거죠. 왜냐면 얘가 이 형식 감각동사니까. 그죠? 그 다음, 자, 이 day가 가리키는 건 마들레인즈가 되겠죠. 얘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들이 뭐 할 때 come, 올 때죠. 어떻게 오냐? right. 이때 right은 오른쪽이 아니라 부사로 바로, 곧 이런 표현이죠. 어디로부터? 오븐으로부터 바로 나왔을 때, 즉 갖고 왔을 때가 제일 맛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then, 그리고 나서 the chicken, 자, 부엌은요 is filled with,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be filled with는 be full of랑도 같은 표현이죠. be full of랑도 같은 표현이죠. 이런 걸 이렇게 패턴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죠. 그래서 아주 달콤한 냄새로 가득 차게 돼요. 저는요, I especially, 나는 특별히 뭐 합니까? like, 좋아해요. 자, 뭐 하는 걸 좋아하냐? 먹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 많죠. like 또한 앞에 나왔던 start처럼 뒤에 동명사가 오던 후부정사가 오던 문맥적으로 의미 차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애니까 to eat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자, 나는 먹는 걸 좋아해. 무엇을? 먹는 것을 좋아해. 그럼 이 ing는 동명사겠죠? 목적어 자리에 오는. 자, 그녀의 오렌지 마들레인을 먹는 걸 좋아해. 자, 뭘 가지고? with a cup of tea. 자, 한 컵의 티와 함께 이렇게 되겠죠. 역시 티도 물질 명사니까 셀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단위 명사를 활용해서 t를 셀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죠. 자, 그 다음 또 나왔네요. every time. 자, 다시 한번 써보면 every time 접속사, each time, 또 관계부사, 복합관계부사, whenever 다 같은 표현이라고 그랬죠. 자, 접속사니까 동사 늘어나야 되겠네요. 동사 늘어나서 여기 C가 보이나요? 내가 볼 때마다, 자, 혹은 냄새를 맡을 때마다가 여기까지였던 거죠. 그죠? 마들레인을 보거나 냄새를 맡을 때마다 I think, 생각합니다. 뭐에 대해서? 나의 할머니에 대해서 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let me share. 자, 나로 하여금 공유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자, 사역동사지만 let은 시키다의 의미가 아니라 허락을 요구하는 거죠.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그래서 제가 동사원형 역시 또 이과의 준형 문법 나와 있습니다. 자, 나로 하여금 공유하게 해주세요. 자, 뭐를 공유하냐? My grandmother's special recipe. recipe 뭐예요?
조리법이죠. 우리 할머니의 아주 특별한 조리법을요, with you, 너와 함께. 자, 이거를 패턴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편하고요. share A with B. A를 B와 함께 하다, 공유하다, 이런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과의 주력 문법, 뭐뭐 하기 위해서. 자, 얘가 뭐뭐 하기 위해서인 건 여기에 조동사 can이 있다라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데,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의 접속사가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읽어보면 네가 만들 수 있도록 공유하겠다라는 거죠. 자, 뭘 만들 수 있도록? 오렌지 마들레인스 2. 너 역시 오렌지 마들레인을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한 조리법을 공유할게. 자, 그러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역시 똑같이 문장 전환 연습 해보겠습니다. 자, 뭐랑 같아요? 일단 자, so를 뭐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In order that you can make orange 자, range to 이렇게 바꿨을 수 있죠. so equal in order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to 부정사를 한번 바꿔볼게요. to 부정사에서 뭐뭐 하기 위해서를 강조하는 in order, so as. 자, 근데 이 in order, so as는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줬어야 되는 건 뭐였죠? 지금 앞문장의 주어는 let me 하고 있어서 진짜 명령문으로 나와 있는데 나로 하여금 공유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여기에 뒷문장에 주어가 you로 나와 있어요. 자, 얘를 구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for you 라고 의미상의 주어를 써주시고, 앞에서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뒤에는 to 부정사로 to make 하고 나머지 부분, 이 부분 똑같이 여기다가 띡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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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마침표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네가 만들 수 있도록, 네가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다? 의미상 주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알겠죠? 그 다음 갈게요. Maybe Madeleines. 자, 마들레인은 will become 될 거예요. 뭐가 될 겁니까? 좋은 음식이 될 겁니다. 자, 너를 위해서, 너에게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세 번째 단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단락입니다. 다 왔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자, 네 번째 단락은 앞에서 말했던 우리 할머니의, 자, 시몬의 할머니의 특별한 레시피 오렌지 마들레인즈에 대한 소개입니다. 자, you need. 자, 너는 필요합니다. 자, 네가 필요한 뭐예요? 재료죠. 자, 우리가 참고로 영어에서 재료라고 하면 ingredient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러 개 필요하니까 ingredient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료를 한번 볼게요. 자, 재료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료를 보면요, 1 cup of flour. 자, flour는 뭐 밀가루죠. 우리가 꽃이라고 하는 플라워와 발음이 똑같은데 얘는 이제 밀가루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역시 물질 명사로 셀 수가 없어서 단위 명사인 컵을 사용해서 1 cup of flour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2/3 cup of sugar. 역시 설탕이라는 물질 명사를 셀 수 없어서 역시 컵이라는 단위 명사를 사용을 했는데, 여러분들 야, 이거 초등학교 때 했던 건데 그 분수 세는 방법, 분수 영어로 표기하는 방법 다 아시나요? 자, 분모는 1, 2, 3, 4 기수로 표현하고, 분자죠. 분자는 기수로 표시하고, 분모는 뭘로 표시해요? 서수로 first, second, 서수로 third 라고 쓰는데 이렇게 쓰면 틀리죠. 반드시 여기에 뭘 써줘야 돼요? s를 붙여줘야 되죠. 즉 여기 앞에 분자가 복수가 되면
s를 분모에 붙여주게 돼 있죠. 이거 은근히 모르는 학생들 많습니다. 기본기가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달걀 2개. 자, 이번에는 달걀을 셀 수 있는 그냥 보통 명사여서 이렇게 복수형으로 지금 eggs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some orange peel. 그래서 이제 peel은 껍질이죠. 오렌지 껍질. 있고, 그 다음에 자, 1/4 혹은 a quarter cup of butter. 역시 butter도 물질 명사여서 버터도 물질 명사여서 컵이라는 단위 명사를 사용을 했고, 이 4분의 1은 4분의 1이라는 이 표현은 보통 네이티브들이 이렇게 안 써요. 1/4라고 안 씁니다. 이렇게 잘 안 써요. 얘는 주로 뭘 많이 써요? 쿼터라는 표현을 훨씬 더 네이티브들이 많이 쓰죠. a quarter라는 표현을 훨씬 더 빈번하게 사용합니다. 아예 그냥 4분의 1을 나타내죠, 얘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1/8. 자, 8분의 1 클술, eighth가 되죠. 그죠? teaspoon of salt. 역시 salt도, 소금도 물질 명사여서 단위 명사로 teaspoon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재료, 이러한 ingredients를 활용해서, 자, 요리법 6개 한번 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melt 하는 건 뭐예요? 녹여라 라는 거죠. 명령문이 나왔네요. 녹여주세요. 버터를요. and 그리고요. 뭐 해주세요? let it cool 식혀주세요. 5형식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에 뭐가 와 있어요?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와 있죠. 자, 이때 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쿨이 해용사로 막 시원한 멋짐만 알고 있는데 쿨은 자동사로 식다, 차가워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사 원형이 온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봤더니 put the eggs 계란을 넣고요. 설탕을 넣고요. 그리고 salt를 넣어주세요. 이거를 다 in a bowl. 이 bowl 하면 이렇게 속이 깊은 그릇이죠. 그죠? 속이 깊은 그릇에 넣어서 and beat 해주세요. 얘하고 얘가 지금 이렇게 병렬되어 있는 거죠. 아이고. 명령이 아니라 명령이 병렬되어 있는 거죠. 병렬되어 있는 거죠. 비타민 이제 붓이라는 거죠. 으깨라는 거죠. 그래서 으깨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 다음 add the flour 밀가루를 add 첨가해 주세요. 어디에? 그 bowl에 아까 으깨놓은 bowl에 자 그리고 mix 섞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 to는 역시 또 패턴으로 아시면 나쁘지 않은 뭐 add A to B A를 B에 첨가하다 이런 표현이죠. A를 B에 첨가하다에 있는 그 to죠. 그 다음 또 애도 나왔어요. add the butter and orange. 버터하고 오렌지 껍질을 자 to 또 나왔네요. to the mixture. 그 합쳐놓은 거에 또 첨가하래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뭐 하래요? 섞으래요. 됐나요? 자, 이번에는 pour, 쏟아 부으래요. 더 믹스처를요. 그 믹스처를 어디 속으로? into the margarine pan. 자, 팬에다가, 후라이팬 같은 마들렌을 굽는 팬에다가 이제 그 혼합물을 부으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 부었으니까 bake죠. 구우래요. 어디에서? 오븐 속에서. 자, 10분에서 15분 동안. 자, 동안. 여기다 뭐 쓰면 안 돼요? during 쓰면 안 되죠. 자, 우리가 동안이라는 전치사를 쓰실 때 for도 있고 during도 있는데 during 다음에는 그냥 그 자체가 기간을 나타내는 기간 명사를 그냥 써주시면 되죠. 예를 들면 during a vacation 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for는 그 기간의 지속 시간 표현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숫자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숫자 표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during 대신에 for를 쓰셔야 되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할머니의 요리법까지 알아봤고요. 여기까지가 동아윤 2과의 본문 강의였습니다. 자, 매뉴얼대로
오른쪽 페이지를 통한 1차 복습 후에 자, 배포된 문제집으로 열심히 공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